안녕하세요. 김주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이 정점에 이르면서 8월부터 집값이 본격적으로 대폭락합니다. 현재 10억 아파트가 8억에 팔리지 않고 5억 아파트도 4억에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부동산 급락 사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집값 거품이 뿌리째 뽑히는 상황이라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급락장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분양과 매매, 무주택, 1주택, 다주택, 주택수별로 어떤 대비를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10억 아파트가 4억, 8월 대폭락 큰일 터졌다. 이제 점점 위험 상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대세 하락이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천만에 조정하다 또 올라. 둘 다 하락하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다 뭐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하락을 인정하면서 대세 하락이냐, 잠깐 조정하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자, 이제 급매 쏟아지는 세 가지 형태. 왜 이렇게 급매가 나올까요? 당연히 매수자가 사라지고 심리가 얼어붙고 안 팔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특성별로 이제 보면은 다주택자들이 일단 급매를 내놓고요.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급매가 나오고 있고, 또는 연끌을 했거나 무리하게 뭐 매매를 했거나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 1년간 양도세 중과유예 매도. 당연히 1년간 매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죠. 세금도 절약할 겸. 두 번째는 집값 하락으로 다주택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2주택은 2개가 떨어지는 거고 5주택은 5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올라가는데 여기는 떨어진다. 이제 이런 거 없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만 보유하려다 보니까 나머지가 계속 매물이 안 팔려서 싸게 나오는 거예요. 매도가 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계속 가격을 떨어뜨릴 겁니다. 이제 개인적 상황, 일시적 2주택 상황 전에 매매. 지금 개인이 이제 일시적 2주택 상황이야. 그런데 몇 개월까지 이걸 못 팔게 되면은 그냥 2주택이 돼버려요. 안 낼 세금을 그냥 40% 가까이 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절약 차원에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던지려고 해요. 두 번째, 분양권, 입주권 이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워낙 적어. 1억도 안 돼. 나중에 갭 투자 한다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값도 떨어져서 보장을 못 해. 잘못하면 경매당하게 생겼어. 이런 분들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전에 매도하려고 하는 거야. 세 번째, 개인적 상황. 뭐 사업에 실패했거나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또는 이혼을 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자본 부족의 문제에 봉착했거나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급매로 내놓습니다. 세 번째는 연끌 또는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 상투장에 연끌하신 분들, 대출을 엄청나게 받아서 원리금에 대한 부담, 원금하고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고요. 금리 인상으로 또 이자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기에다가 집값까지 떨어지니까 멘붕에 빠지겠죠. 그래서 내놓습니다. 덜 떨어졌을 때 팔려고. 무리한 분양, 자본, 소득 부족. 그렇죠. 본인이 자본금이나 소득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을 받은 거예요. 대출 문제도 있고 또 입주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리한 갭 투자, 집값, 전세값 이게 동반 하락을 지금 이제 8월 달에야 조금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도 떨어지면 나중에 전세금이 부족해 가지고 반환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경매를 당하겠죠. 그러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한 방으로. 그래서 상투장에 무리하게 갭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빨리 신경을 써야 돼요. 세계 부동산 8월 대폭락, 7월 현재 약 80% 국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간 국가는 뭐냐? 그런 나라는 인플레이션이 난리야, 난리. 그냥 뭐 9%가 아니라 막 그냥 나라가 망할 정도. 뭐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뭐 이런 짝 나는 거죠. 부동산 자체는 끝냈다. 금리 인상에 전 세계 집값 뚝뚝. 세계 80% 점점 늘어날 겁니다. 자, 주요 국가 캐나다, 토론토 이미 마이너스 22%,
뉴질랜드 마이너스 7%, 호주 마이너스 5%, 스웨덴 마이너스 3%, 한국, 홍콩도 하락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 대부분 나라가 추락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가 진짜 7%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7% 떨어졌으면 이미 30% 폭락한 거예요. 자, 급락 국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카타르, 브라질, 모로코, 캄보디아, 콜롬비아, 스리랑카, 페루 등등등등.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이 많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무섭습니다. 미국도 지금 6월 달에 붕괴 조짐을 보이고 7월 지수가 55로 37년 하락폭 사상 최고로 떨어지고 있대요. 그전에 너무 미국이 늦게까지 뛰었잖아요. 이제 다른 나라가 완전 폭락을 하니까 또 금리 인상 막 자이언트 스택까지 밟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제 아무리 금매로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아요.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이 미국에서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9만 건. 이게 지금 통계 수치 2009년 이후에 최저랍니다. 그만큼 미국은 이제 꽁꽁 얼어붙었어요. 시간의 문제죠, 폭락이. 중국 1년째 집값 떨어지고 있는 나라예요. 부동산 회사가 파산되고 주담대 상환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자꾸 분양가 밑으로 빠지니까. 채권 디폴트 26조, 글로벌 투자자는 이탈하고, 정부는 부양책을 써가지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시까지 봉쇄시켜가지고 지금 중국이 경제위기가 터질 아주 최대 위기에 몰려 있어요. 이제 한국 집값 20% 폭락 상황, 8월부터 더 큰 일이 터지겠죠? 자, 이제 21년 작년에 9월달 호가가 6억 정도. 얘는 이제 21년 9월달 실거래가를 한번 잘 따져보자고요. 그때 5억이었던 거, 10억이었던 거, 20억이었던 거, 이게 추석 전후예요. 지금 그때 당시에 5억이었으면 6억, 10억이었으면 호가가 12억, 20억이었으면 호가가 무려 24억까지도 치고 갔는데 지금은 완전 역전됐어요. 5억이 4억으로 지금 떨어진 상태예요. 마이너스 20%. 이것도 거래 잘 안 돼요. 근데 호가는 이제 5억부터 4억으로 내려왔겠죠. 자, 이제 10억은 8억으로 떨어진 상태예요. 마이너스 20%. 이것도 거래가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매수자가 없어서. 호가는 10억, 9억, 8억 쭉 걸쳐 있죠. 자, 이제 24억까지 갔던 20억짜리 아파트가 16억에도 겨우 20%, 마이너스 20%나 떨어져서 거래되는데 이것도 거래가 잘 안 됩니다. 비싸서. 매물은 18, 17, 16으로 쭉 늘어졌어요. 자, 불과 몇 달 만에 얼마나 큰 변동입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한번 봐보실래요? 대략 3년 정도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정도 예상해요. 자, 아까 5억이었던 게 2.5억까지 반토막은 기본으로 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억짜리는 5억, 마이너스 5억, 그래서 50% 역시 반토막. 20억짜리, 작년 20억 꼭지 찍었던 것은 마이너스 10억까지. 얼마까지 떨어지느냐는 다른 나라가 얼마만큼 떨어지고 이 하락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본 반토막부터 스타트를 끊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 집값이 지금 다 뛰었잖아요. 그래서 다 위험합니다. 자, 이제 대세 하락이냐 일시 조정이냐 팽팽하지만 당분간 하락은 아마 대세 하락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 보시면 대세 하락진인 일시적 조정기, 불안감 커지는 부동산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것만 담았어요. 하락이냐 상승이냐. 지금은 둘 다 하락을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세 하락 2년에서 뭐 4년 이렇게 폭락을 하느냐 아니면 6개월이나 길어봤자 1년 이내로 잠깐 조정하느냐 이 차이인데 그 비교를 볼까요? 대세 하락 8년간 올랐던 이 여름에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참 특이한 케이스죠. 8년 연속 뛰었던 여름에 지금 떨어지고 있다. 충격적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2013년 이후에 세계 집값 하락 전환됐다. 이래서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하는 거죠. 금리 인상도 그냥 금리 인상이 아니에요. 정말 메가톤급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거품이 막 빠지고 있고 거래가 급감합니다. 거래가 지금 뭐 10몇 년 만에 사실상 통계 수치 이후에 최저예요. 그리고 특히 이번 달에는 이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0건 밑으로 떨어졌어요. 역사상
등급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서울 거래량 말하는 거예요. 지표 하나 모든 지표가 폭락을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공급이 넘쳐날 것이다. 당연히 집값 그때부터는 더 많이 떨어진다. 자, 그런데 일시적 조정은요 달라요. 자, 조금 떨어지다 말 것이다. 이 사람들은 경기하고 지방은 뭐 8년간이나 뛴 게 아니다. 겨우 2년 폭등했다. 그래서 집값은 많이 뛴 건 인정하지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뭐 더 뛸 수도 있다. 충분히 기회가 오게 되면 3, 4년 올라갈 수도 있다. 두 번째, 미국 집값은 누가 폭락했다고 하느냐. 지금 거래만 안 될 뿐이지 아직은 최고가에 다 버티고 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단기적인 영향일 뿐이다. 이번에 정점 찍고 물가가 이제 안정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 겨울 정도면 물가가 이제 막 급락할 것이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이제 정체되면서 금리 인하로 또는 부양책을 쓸 수도 있다. 자, 거래 급감. 이것은 꼭 하락의 신호만이 아니다. 상승 신호가 될 수 있다. 자, 매물이 2배 이상 늘기는 늘었지만 이 정도면 10배, 20배 늘어나야 하는데 안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왜? 아직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1, 2년간 공급 부족이다. 지금 당분간 분양도 지금 못하고 있고 1, 2년간 입주도 부족한데 무슨 수로 집값이 떨어지느냐 이거예요. 자, 다른 일리는 있는데 자, 이제 절대 분양받아서는 안 되는 6가지를 제가 찝어드릴게요. 분양은 꼭 피하세요. 이곳. 자, 먼저 가장 안 좋은 게 고분양가예요. 고분양가 기준은 많지만 잘 보세요. 주변 시세의 80% 이상이면 고분양가예요. 같아서는 이건 망하는 거예요. 같으면. 물론 이제 약간 한 10년 차 정도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뭐 20년 된 아파트하고 비교할 수는 없고 대략 그럭저럭 새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 분양가가 오히려 싸야 돼요. 80% 수준 이하가 돼야 돼. 근데 비슷하거나 뛰어넘거나 80% 이상이면 이건 망하는 거야. 두 번째, 미분양. 경쟁률이 낮은 곳들, 이런 곳들도 망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그걸 줍줍합니까? 난리 나려고 이 미분양, 지금 미분양 난 곳들은 나중에 할인 분양할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곳들, 이런 거 계약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지나치게 좋아. 무이자 또는 이자 후불제야. 뭐 계약금 10% 갖고 되는 거야. 옵션 뭐 다 무상이고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비도 무료고 얼마나 안 좋으면 그런 걸 싸게 줄까요? 또 비조정 지역으로 아무 때나 팔 수가 있어. 자, 이런 거 조심하세요. 물론 비조정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 분양권이 전매가 되는 건 아닌데 지금 미분양들은 그런 것들도 막 만들어줬어요. 자, 이제 아파트 외에 분양하는 것들, 오피스텔, 상가, 빌라 등등등 아파트가 아닌 것들 아예 보지도 말고 아파트도 500세대 미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자, 프리미엄 평균 20% 이상 붙은 것들을 왜 잡아요? 프리미엄이 2억 붙었다가 이번에 1억 떨어졌는데 이거 잡아야 할까요? 이제 그것도 1억 떨어진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잡지 마세요. 프리미엄 예전에 송도 같은데 2, 3억 붙었다가 마이너스 3억까지 떨어진 거 못 봤어요? 프리미엄 붙었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괜히 2억 피까지 주고 샀다가 마이너스 3억으로 떨어져 봐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전국 입지 대비 거품이 최고인 6곳. 입지 대비 거품이 최고인 곳. 자, 먼저 가장 최고인 곳이 부산입니다. 원래는 대구가 제일 1위였었는데 부산이 지금은 1위예요. 왠 줄 아세요? 자, 부산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들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것을 상당히 좋게 봐요. 왜? 호재가 많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런 곳이 제일 꽝인 거예요. 많이 빠진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이 제일 좋아요. 왜? 많이 빠졌으니까요.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해야지. 버티고 있는 곳은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결국은 다 망가지잖아요. 제 말대로 되지 않아요? 지금 버텼던 곳들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일단 1위 부산인데 자,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왜? 여기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는데 진짜 너무해도 너무해. 2010년만 해도 진짜 집값 정말 형편없었는데 지금 서너 배, 5배까지 뛰었어요. 고가 아파트들 부산 절대 잡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대구 전체. 대구는 다 위험해요. 특히 수성구 이런 데 포함해갖고 수성구만 비싼 게 아니에요. 지금 다른 곳들 다 위험한데 특히 비싼 아파트들 막 10억, 11억. 대구는 제가 보기에는 7억만 돼도 비싸다고 봐요. 6, 7억만 돼도. 자, 그런데 하물며 3위
창원, 진주, 김해, 뭐 양산 등등등등 경상도에 몰려있는 이 비싼 아파트 6억만 넘어가도 이거는 끔찍한데 6억이 뭡니까? 막 8억씩이에요. 지금 이미 폭락하고 있잖아요. 울산도 포함하고. 자, 아무튼 1위, 2위, 3위 순으로 여기 특히 경상도에 몰려있죠. 경상도 쪽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경상도만이 아니라도 4위 대전, 광주, 여기 신도시 위주로 많이 뛰었고 고가 아파트들 여기도 막 10억 넘어가고 막 난리가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 왜 잡아요? 아무튼 비싼 아파트 입지가 좋은 곳이 위험하다는 거 잊지 마요. 하락장에 그쪽으로 갈아타세요. 5위 평택, 천안, 속초 이런데 지나치게 거품이 심합니다. 평택 전체, 신불당동, 그 다음에 속초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곳. 자, 그 다음에 6위는 이제 수도권에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얘들은 집값이 지나치게 비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 금액이면 서울 잡으시라고. 지금 잡아도. 왜? 경기도는 지금 3기 신도시까지 집이 남아 돌아가요. 땅은 서울에 15배가 넘어요. 인구는 300만 밖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집은 무진장이 지어대요. 망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분당, 광교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제 지방집값 무섭게 붕괴한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5대 광역시, 그러니까 울산은 좀 뺐어요. 하락 거래가 많다. 부산의 해운대구 보세요. 이제 추락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하락 거래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구에서 제일 비싼 수성구 보세요.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 다음에 광주는 약간 상승 거래가 아직 많아요. 남구가 제일 봉선동에 있는 남구가 그나마 비싼 곳인데 상승 거래가 약간 맞지만 이제 꺾였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는 막 우수수예요. 이미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광주도 이미 완전 붕괴됐습니다. 막 10억 기준으로 인력 거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전 광역시 서구 여기만이 아니라 유성구도 위험하죠. 하락 거래 많이 폭락을 했죠. 아무튼 전반적으로 특정 구가 아닐지라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락 거래가 심각한 상황이다. 광역시가. 자, 이제 글로벌 주택 가격 급락 중, 연끌 당김에도 급증. 자, 글로벌 주택 가격 보실래요? 지금 면목상 상승률을 보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뛰었다가 이 코로나 때 뛰었다가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추세.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빠진 게 느껴져요. 왜?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진짜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그리고 이자 부담 때문에 연끌족들을 1년, 2년, 3년 각각 여기 보세요. 뭐 9%, 9.13%, 7% 그러는데 이게 1년,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이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내놓고 파는 사람들 비율이 높아졌어요. 왜? 이제 대세 하락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본전에서 엄청나게 폭락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집으로 불평등 최고, 월급 100배나 뛴 집값. 정말 사실상 집 때문에, 자본주의는 집 때문에 망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집으로 연 5천만 원씩 벌어요. 여러분들 연봉 5천만 원 저금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1,000만 원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막 뛰는데 연 5천만 원만 뛰었겠어요? 엄청나게 뛰었죠. 최근 한 2, 3년 동안 거의 한 경기도 인천 한 4억 5억은 뛴 것 같은데 거의 1억씩 뛰었네요. 1억 저금하려면 연봉 한 4, 5억 돼야 돼요. 5억 세금 내야 하니까. 자, 2004년 3.4억이었던 게 지금 12.8억 엄청나게 비싸죠. 자, 그리고 강남하고 비강남, 제가 강남을 장기적으로 계속 좋게 보는 게 폭락했다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때 3.8억이었던 게 지금 15.1억으로 벌어졌고, 급여를 보면 2004년에는 18년이면 집 잡았는데 서울에다가 지금은 36년. 다음에는 이제 50 몇 년이 되겠죠. 이건 기정사실이네요. 집값 보세요. 자, 이렇게 미국발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2013년에 바닥치고 이렇게 올랐다가 최근에 정체되면서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바로 월급 올라간 거예요. 월급은 이런데 집값은 이래요. 그래서 무주택 끝까지 무주택 가게 되면 망합니다. 저는 폭락 문제 아니에요. 굳이 말하자면 상승 문제입니다. 지역만 잘 선택하라는 주의고, 여기 보세요. 무주택으로 가겠다는 망한다니까요. 집은 결국 잡아야 돼요. 다만 집 같지 않는 집을 잡으면 더 망할 수도 있죠. 안 팔리니까. 자, 이제 재건축 마침내 하락 떨어졌고, 강남 불패도 이제
여기 보세요. 강남 불패가 어디 있어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강남 이렇게 떨어진 거 보세요. 지금 이게 얼음 덩어리에 집이 이렇게 아파트가 갇혔네요. 완전 거래가 되지 않고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와 금리가 안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입니다.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올 여름에 정점을 찍고 겨울부터 내리막길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에 집값이 장기간 폭락하기보다는 2년 내외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감사합니다.